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2026년 1월 셋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확대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운영 지역을 기존보다 17곳 늘려 전국 33개 시, 군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기존처럼 정해진 서비스만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생활 환경에 맞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서비스 등 4개 바우처 급여 가운데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이용 중인 바우처 급여의 최대 20% 범위 안에서 개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이나 학습,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 군구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33개 시, 군구에서 총 9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계양구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참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관련 바우처 수급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한 뒤 5월부터 6개월 동안 개인 예산 급여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의사가 소방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치료를 제공하는 119 헬리 EMS 운영 성과 소식입니다. 소방청은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119 헬리 EMS로 이송된 중증 응급 환자의 생존율이 79%에 달했다고 1월 13일 밝혔습니다. 119 헬리 EMS는 의사가 헬기에 동승해 사고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와 전문 처치를 시행하는 항공 구급 체계입니다. 기존처럼 단순 이송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현장에서 바로 시작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4명의 중증 응급 환자가 헬기를 통해 이송됐습니다. 이송 환자 24명 가운데 19명이 생존해 생존율은 79%를 기록했습니다. 환자 유형을 보면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소방청은 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전문 처치 개시 시간이 단축됐고 이로 인해 치료 효과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국 소방 헬기를 대상으로 국가 통합 출동 체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와 야간 시간대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외로움 돌봄국 신설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의 외로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 전담 행정조직인 외로움 돌봄국을 신설했습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책임지고 다뤄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외로움 돌봄국은 노인, 청년, 1인 가구, 자살 예방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로 묶어 예방부터 발굴, 연결, 돌봄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총 17개 외로움 대응 사업을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외로움 상담콜을 운영하고 청년 사회 적응을 돕는 링크 컴퍼니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페 파출소를 활용한 마음 지구대, 시민 누구나 머물 수 있는 마음 라면, 소규모 활동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가치가게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자살 예방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외로움 제로, 생명원 사업과 행복동행, 마음동행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인천시는 외로움을 전 세대가 겪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응해 시민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확대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부터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대상을 장기 요양 전 등급, 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노인으로 확대한다고 1월 1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검진은 일부 장기 요양 등급 노인에게만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넓은 범위의 취약 노인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보건소가 주관해 이동 검진 차량과 휴대용 엑스선 장비를 이용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흉부 검사와 가래 검사를 통해 결핵 여부를 조기에 진단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돼 2025년까지 누적 115만 건의 검진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881명의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검진 10만 건당 환자 발견율은 76.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연간 18만 명 검진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초회 검진을, 하반기에는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검진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추적 검진의 환자 발견율이 초회 검진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만큼 재검진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을 지자체가 자체 발굴해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생활 2026년 1월 셋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